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체 구성, 목차 슬라이드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제 설정할 거는 슬라이드 2번부터 시작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전부 다 이제 제목하고 하단 로고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이런 거를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의 글꼴은 도듬 40포인트 흰색으로 그렇게 하고 왼쪽 맞춤해라.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으로 해라. 그리고 이제 하단에 로고를 집어넣을 때는 그 로고 파일은 로고 2번 파일, 이 파일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리고 배경 회색 투명으로 그렇게 설정하고 그 그림을 이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제 1, 2, 3, 4, 5, 6, 7, 8 짝대기에 홍길동하고 저장해 놓은 거 있죠?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하나씩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게 2번 슬라이드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1번 슬라이드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제 2번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2번 슬라이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슬라이드를 2번, 3번, 4번, 5번, 6번하고 전부 다 이제 삽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슬라이드라고 있고 그곳에 이제 새 슬라이드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 슬라이드를 어떤 형태로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ITQ 시험 볼 때는 2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전부 다 제목 및 내용 얘로 이제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제목 및 내용이라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 누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을 그냥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제목 및 내용으로 그 슬라이드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요. 해서 이런 슬라이드를 총 몇 개 만든다?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더라. 해서 이제 하나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6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때 얘네가 너무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네들의 크기를 줄여주면 됩니다. 완전히 줄이게 되면 지금처럼 축소판 그림하고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요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원래대로 이제 나와요. 그때 이제 너무 클 필요는 없고 아예 안 보여도 답답하니까 조그맣게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슬라이드부터 시작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그렇게 할 거니까 2번 슬라이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일단 봐야 되겠죠. 내 눈으로. 해서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요 보기라는 메뉴 들어가면 됩니다. 자, 요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여기 있어요. 해서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개가 쭉 나오는데 첫 번째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1번 슬라이드 거, 1번 슬라이드 게 나오는 거고 그 밑에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슬라이드를 삽입을 할 때 제목 및 내용이라는 거 있죠? 그거 이제 선택했잖아요. 그 제목 및 내용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마스터를 설정할 거냐, 그거 이제 설정해 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전부 다 이제 제목 및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한 번만 바꿔주면 이 한 번 바꿔준 게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삽입할 때 이런 모양으로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의 슬라이드를 전부 다 어떻게 적용시켜 주세요. 그 밑에 있는 거 선택하기 때문에 이런 거 선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주세요?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전부 다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그 2번부터 6번까지 모든 슬라이드에 여기서 내가 작성했던 게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슬라이드 번호가 이제 표시되게 할 거예요.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텍스트라고 여기 있고요. 이 텍스트에 보게 되면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있죠.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 이제 삽입할 겁니다. 해서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가 뜨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슬라이드 번호라는 거 있어요. 여기에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 번호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1번 슬라이드 작성한 거 있죠. 표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1번 슬라이드요. 거기에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가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라. 요것도 체크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선택한 게 우리 머리글 바닥글 이곳에 들어와서 슬라이드 번호를 집어넣어라. 집어넣는데 제목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마라. 얘 두 가지 선택해 준 거예요. 해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는 거를 모든 슬라이드 모두 다 적용시켜라 라고 해서 그냥 적용이 아니라 모두 적용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적용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로고 좀 집어넣자고요. 하단에 로고를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또 똑같이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이제 그림이라고 있죠. 이 삽입에 이제 그림이요.
그림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피처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이제 뜨고요. 여기서 이제 로고 몇 번 이용하라 그랬어요. 로고 2번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로고 2번 선택해주고 삽입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1, 2, 3 주식회사 하고 이렇게 이제 로고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이제 하단에 로고를 집어넣는데 얘는 어떻게 하래요? 배경,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요거 했었죠. 요 기능 이용했었어요. 자, 일단은 요 그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색이라는 곳에 가면 된다 그랬죠. 색에 가서 우리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거 얘만 한번 클릭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우스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 그때 요 회색 부분을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된다 그랬죠. 한번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회색이 없어지고 이제 투명한 색 그걸로 이제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해준 게 얘 집어넣는 거예요. 얘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슬라이드 번호 2번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들어간 거 그거 아까 해준 거고 그리고 1, 2, 3 주식회사가 지금처럼 요 위치에 오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크기 조정 해주고 이 위치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기 조정 좀 하자고요. 그래서 얘 크기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고 이제 줄이게 되면 이제 비율대로 줄여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율대로 조금씩 줄여서 이제 크기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크기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당 위치에다 갖다 놔야죠. 자, 위치 좀 갖다 놓자고요. 자, 해서 이 정도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이 로고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아까 작성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하단 로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경 투명색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요게 이제 하단 로고 요거 집어넣은 거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 번호도 우리 집어넣었죠.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슬라이드에 2번부터 6번 그 슬라이드에 제목을 넣어주면 돼요. 제목만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제목 글꼴은 도듬 40포인트 흰색으로 그렇게 하고 왼쪽 맞춤해라.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선택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뭘 얘기하는 거냐? 슬라이드 2번에 보니까 요 맨 위에 부분에 보니까 목차라고 그렇게 써져 있고 이 뒤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도형이 들어가 있죠. 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도형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우리 요 도형이요. 도형에 가서 우리 직사각형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제목 들어갈 부분에다가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이때 이제 도형들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선 없음 좀 보자고요. 이 도형 선택해 놓고 우리 그리기 도구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이라고 있고요. 이 서식에 들어가서 도형 윤곽선이요. 이 도형 윤곽선을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까만색이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윤곽선 없음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다가 또 도형 하나 또 올리자고요. 자, 삽입이라는 메뉴로 들어갔고요.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사각형 중에 모서리 한쪽이 이제 둥근 거 해서 지금 얘요.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얘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모양이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면 이제 해당 도형에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드래그해서 쭉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집어넣고요. 요 노란색 점이 요 이제 각도 조절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이제 깊게 할지 얇게 할지 그거 이제 조정해주는 거니까 최대한 문제 그림과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곽선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윤곽선 없음 얘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이 위에다가 이제 글씨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원래 있던 거 슬라이드 마스터에 있던 거 얘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선택을 먼저 하고 얘가 지금 도형 뒤에 숨어 있잖아요. 얘를 맨 앞으로 꺼내오면 돼요. 얘를 꺼내오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얘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 이제 얘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서 윗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그리고 요 세로점도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제일 크게 해서 요 전체에 이제 오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얘의 글꼴, 이 제목의 글꼴은 도듬 40 흰색으로 해라. 그리고 왼쪽 맞춤하고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을 해라. 도형은 전부 다 선 없음 이제 했죠. 했으니까 도듬 40 흰색 왼쪽 맞춤 얘만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요 글씨 쓰는 부분 얘 선택해 주고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가서 여기다 이제 도둠 선택하면 되겠죠. 해서 도둠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40포인트로 해라. 해서 40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해서 글자 색은 여기서 바꿔주면 돼요. 가하고 빨간색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글꼴은 흰색 배경 1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왼쪽 정렬 하라 그랬죠. 요 왼쪽 정렬이 지금처럼 선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기본이 왼쪽이라 왼쪽에 이렇게 돼 있지만 혹시나 이제 가운데가 됐든 오른쪽이 됐든 양쪽 정렬이 됐든 이런 게 선택돼 있으면 반드시 왼쪽 정렬 얘 클릭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잠깐 보세요. 자,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다 한 거예요. 다 한 건데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가자고요. 만약에 제가 사각형을 여기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또 제가 여기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각형을 하나 더 여기다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도형들을 전부 다 일자로 전부 다 맞추고 싶어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 간격도 다 똑같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자, 두 번째 도형을 먼저 선택해 주고요. 이때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요 빨간색 점선들 있죠? 얘네가 이제 따라댕겨요. 이런 점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스마트 가이드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내가 도형을 선택하고 나서 움직였을 때 이런 빨간색 선이 나오면 그 선을 보고 우리가 똑같이 딱딱 맞춰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도형을 붙잡고 움직였는데 이런 선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스마트 가이드라는 거를 우리가 켜야 돼요. 스마트 가이드를 켜는 방법은 우리가 비어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눈금 및 안내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마트 가이드 얘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가이드를 켜놓게 되면 우리가 도형 같은 것들 위치 맞출 때 되게 좋아요. 지금 얘도 마지막 도형 데리고 움직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색 선이 생기죠. 그럼 전부 다 일자로 맞춰지겠죠. 그 상태에서 내가 위로 살짝 올려주게 되면 지금처럼 도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이사이에 간격도 저렇게 쉽게 맞출 수 있게 저렇게 도와줍니다. 요런 게 이제 스마트 가이드. 스마트 가이드라는 걸 이용하면 좀 더 좋더라. 그래서 혹시나 스마트 가이드가 안 켜져 있으면 키고 작업하라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거 다 설정했어요. 설정했으면 이 마스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냐?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선택이 돼 있을 때 마스터 보기 닫기라는 거 있어요. 얘만 이제 클릭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 클릭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2번 슬라이드, 내가 만들어 놓은 2번 슬라이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3번 슬라이드를 클릭해도 똑같이 나타나요. 4번을 선택해도 똑같이 나타나고 5번을 선택해도 똑같이 나타나고 6번을 선택해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럼 똑같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슬라이드를 구분하냐? 우리 왼쪽에서 2, 3, 4, 5, 6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구분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슬라이드마다 전부 다 슬라이드 번호가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번호를 보고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 슬라이드 작업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2번 슬라이드 거를 작성하면 안 되잖아요. 왜? 6번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슬라이드 꼭 선택해 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더라. 그것만 이제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요. 자, 그러면 2번 슬라이드 선택해 놓고 2번 슬라이드 작업 좀 하자고요. 자, 이번 슬라이드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출력 형태와 같이 도형을 이용해서 목차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때 글꼴은 굴림 24포인트로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차라고 글씨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A다,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 B다, C다 하고 이렇게 글씨들이 써져 있죠. 이런 글씨들은 전부 다 이제 굴림 24포인트로 하라는 거예요. 이 목차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도둠체 40포인트 흰색 왼쪽 맞춤 그거 이제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굴림 24포인트가 이 목차에 대한 게 아니라 이 A, B, C, D 요 글씨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도형은 전부 다 어떻게 해라? 선 없음으로 그렇게 작성해라. 자, 여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하는데 동그라미 1번이 지금 얘 얘기하는 거죠. 얘요. 얘 설정하는 건데 텍스트에다가 뭘 적용시켜라? 하이퍼 링크라는 걸 적용시켜라. 좀 이따가 여기다가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하고 요 글씨를 입력해 놓고 여기다 이제 하이퍼 링크를 우리가 만들어 주면 돼요.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5번으로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는 이제 그림 삽입하는 거. 요 선인장 모양의 요 화분 얘를 이제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기능을 이용해라?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A라는 이 도형, 그리고 B라는 도형, C라는 도형, D라는 도형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해서 이거랑 똑같은 모양의 우리가 도형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맨 위에다가 우리 목차라고 쓰고 이 도형부터 만들어 보자고요. 자, 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써있는데 이곳을 내가 클릭한 다음에 이제 목차라고 그렇게 해서 써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문제 그림은 목차라는 요 글자 앞에 빈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띄어쓰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띄어쓰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할 때 이 앞에 공백이 몇 칸 들어갔나 그런 건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쪽 정렬이 되어 있는지, 글자 크기 모양은 맞는지 그런 것들만 확인하지 띄어쓰기 몇 칸 있나 그런 거는 확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띄어쓰기 하지 않고 그냥 입력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하셔도 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찝찝하다 그러면 띄어쓰기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는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하고 여기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2번 슬라이드에서는 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글씨를 쓸 게 아니라 그림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울 때는 얘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딜리트 키를 아무리 눌러봤자 얘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이 테두리 있죠? 테두리를 한번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지금처럼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그러고 까만색으로 떠요.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야 얘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요 이제 사각형 요거 집어넣자고요. 요거랑 요 뒷부분에 있는 거 얘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랑 집어넣을 때 어떻게 집어넣냐? 지금 요 뒤에 보면 얘도 이제 사각형으로 그려진 건데 이 사각형이 이 도형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뒤에 깔려 있는 이 도형 얘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A 하고 늘 이 박스 이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도형에 가서 우리 직사각형 얘 선택해서 그냥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해서 얘 크기도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조금만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글씨 쓸 그 박스 좀 그리자고요. 그 박스도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도형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 여기 있네요.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정육면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라는 거 얘 선택해주고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면 적당한 크기로 이제 도형 그려주면 돼요. 그래서 얘도 크기 조절 좀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A라고 써야 되겠죠. 그냥 이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영어로 대문자 A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A만 써주면 글씨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하고 그 제목을 이제 써줘야죠. 요 자리에다 이제 제목을 써야 되는데 그 제목은 어떻게 집어넣냐? 우리가 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글상자 있습니다. 글상자. 그래서 텍스트 상자 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찍어주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클릭해주고 일단 글씨 먼저 쓰자고요. 해서 알고리즘의 정의와 조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색깔 전부 다 지정해 줘야 되겠죠. 일단 도형들이요. 얘네들 싹 다 이렇게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범위 잡아서 손을 띄게 되면 이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일단 윤곽선 먼저 없애자고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윤곽선 없음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문제 봤을 때 글꼴은 굴림으로 해라. 그리고 크기는 24포인트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글꼴 선택해 주고 여기다 이제 굴림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 크기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24포인트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고리즘 이 정의와 조건하고 쓴 이 제목이요. 이 제목 좀 이제 적당한 위치로 이제 갖다 놓자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라는 게 전부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A라는 거 요거 하나 다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전부 다 범위 잡아서 복사해서 B를 만들고 복사해서 C를 만들고 복사해서 D를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복사해서 좀 해보자고요. 자, 얘를 이제 또 다 선택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드래그해서 얘네 다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Shift 키를 누르고 우리가 이동하게 되면 수직 수평으로 그렇게 딱 맞게끔 움직여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복사해요. 컨트롤이.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이제 하나 만들어 주고 또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가서 또 적당한 크기로 또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또 데리고 내려가서 이제 D가 들어갈 그 위치 이제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에 있는 글씨들만 다 바꿔주면 됩니다. 요 A를 이제 B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또 A를 또 C로 바꿔주고 그 밑에 있는 A를 또 D로 바꿔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글씨들도 다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그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C요. C도 이게 다 범위 잡아놓고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하고 입력해주고 D도 똑같이 입력이요. 프로그램 생성 과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ABCD하고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제 봤을 때 요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 있죠. 여기다가
우리 하이퍼링크라는 거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 하이퍼링크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의사 코드와 순서도 비교 있죠. 얘네들을 다 범위를 잡아야 돼요. 이 글씨들만 싹 다 범위 잡는데 그때 범위를 어떻게 잡냐?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글씨가 써져 있는 곳 있죠.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클릭을 3번 해주면 돼요. 연속으로 땅 하고 클릭 3번 해주게 되면 이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하이퍼링크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선택이요. 선택하게 되면 이제 하이퍼링크 삽입 어떤 걸 삽입할 거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를 봤을 때 아까 우리 슬라이드 5번이랑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해서 현재 문서요. 자, 연결 대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현재 문서로 만들어 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재 문서가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제목으로 쭉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슬라이드 5번이랑 연결해라 그랬으니까 이 슬라이드 5번 선택이요. 선택해 놓고 확인이요. 그러면 이제 끝이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글자 색깔도 바뀌고 이제 빗줄도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에다가 우리 선인장 모양의 그림 있죠. 그거 좀 이제 집어넣자고요. 우리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그림 삽입을 요 위치에다가 이제 선인장 이 그림으로 하는데 이 그림은 그림 4번이다. 그렇게 이제 파일 이름 써져 있고 이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기능을 이용해라. 자르기 기능이라는 거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요 그림만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삽입할 거니까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갔고요. 그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대여 상자 뜨면은 그림 4번 얘 선택해 주고 삽입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림이 떠요. 근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올 건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막 있죠. 그래서 자르기 기능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선인장 모양의 그림만 가지고 와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 지금처럼 요 그림이 이제 선택이 돼 있을 때 그림 도구의 서식이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자르기 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자, 이 자르기라는 거를 한 번만 선택해 주면 돼요.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지금처럼 이 그림에 이렇게 가장자리에 이렇게 굵은 선이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이제 잘라만 주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얘부터 갈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내 마우스 모양도 똑같이 기역자 이제 반대 모양으로 그렇게 바뀌고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요. 쭉쭉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고 이제 손 놔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그림도 필요 없죠. 그래서 그때 요 선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요. 줄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쭉쭉 줄여서 데리고 올라가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를 거 다 잘랐다. 자르면 이제 자르기 요거를 이제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하는 방법은 그냥 키보드에서 ESC 키 눌러버리면 돼요. 그러면 요 그림만 이렇게 따라와요. 그러면 얘만 이제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하게 이제 갖다 놨더니 그림이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봤더니 얘가 이제 끝나는 부분이 이쯤인 것 같아요. 이쯤인 것 같고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이요. 시작하는 부분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고 1, 2, 3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화분 모양이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이 주라는 글자랑 그렇게 이제 맞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얘 이제 이동시키고 크기 조정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 크기 조정도 해야죠. 크기 조정도 해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우리 슬라이드 2번 봤을 때 지금 세부 조건 이것도 다 했죠. 다 했고 얘랑 최대한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다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슬라이드 2번 끝이에요.